네. 자, 지금 우리가 과세기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간이과세자하고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도 다르고 또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밑에 거 하기 전에 간이과세자는 어떤 요건이 되어야 간이과세자인지 한번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책에 정리된 게 없어요. 자, 간이과세자의 기준이라는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느냐. 예. 네, 여기 있죠. 자, 요 일반적인 기준만 알아두면 돼요. 자, 간이과세자 기준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기준이 바로 소득에서 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연소득 4,800만 원인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연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4,800만 원의 수입이 있다 하는 건데 그러면 월 얼마씩 버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4,8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은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한 달에 400만 원씩 매상이 있다는 거죠. 한 달에 400. 그러면 한 달에 4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은 거기 월세가 나가겠죠. 월세 한 50만 원 나갈 것이고. 그러면 또 그 사무실이 있으면 월세 50만 원, 뭐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은 최소한 나가겠죠. 거기다가 그것만 나가겠어요? 이렇게 전기료도 내야 되고 이런 거 또 사무실 유지비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 매장 유지비. 아무튼 해서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사무실 유지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장님한테 남는 돈은 한 300만 원? 300만 원도 다 남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간이과세자 하면은 아주 영세한 사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직원을 쓰지 않고 혼자, 그러니까 사업자 혼자서 자그만하게 하는 그런 사업 형태의 사업자를 우리가 간이과세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간이과세자는. 그래서 세금 계산서의 발급에 대해서 뒤에서 또 자세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4,800만 원 나는 이해하지만 간이과세를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신고를 통해서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이과세를 포기하게 되면은 어떻게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정하느냐 하면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포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까지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그러면 만약에 오늘이 7월 16일이네요. 7월 16일 날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의 개시일이 7월 1일이죠. 간이과세자의 개시일은 1월 1일이죠. 1월 1일. 그래서 1월 1일부터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니까
7월 31일까지 요 기간 거는 간이과세자 과세 기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 간이과세자로 요 기간 동안에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해야 되고, 일반 과세자의 과세 기간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8월 1일이죠. 부터 당해 과세 기간의 종료일. 자, 일반 과세자는 종료일이 언제예요? 12월 31일이죠. 그래서 12월 31일까지를 일반 과세자의 과세 기간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간에 포기했을 때 간이과세자가 만약에 7월 16일 날 간이과세 포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7월 31일이 되고, 일반 과세자의 과세 기간으로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부가가치세의 애정신고라는 게 있어요. 애정신고. 자, 부가가치세 애정신고는 요 밑에다가 법인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무슨 말이냐? 부가가치세의 애정신고는 개인 사업자는 애정신고를 안 합니다. 원칙적으로. 꼭 하고 그러니까 모든 개인 사업자가 애정신고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안 한다. 법인은 애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인은.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애정신고 기간은 1기의 애정신고 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입니다. 원래 1기가 언제예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1기 과세 기간이죠. 그런데 앞에 3개월, 앞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것을 애정신고 기간으로 해서 먼저 신고를 해요. 그리고 4월 1일 거부터 6월 30일 거 요거를 또 한 번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신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월 1일부터 4월 31일을 1기, 지금 애정이죠. 이걸 애정이라 하고, 4월 1일부터 6월 31일을 1기 확정이라고 하죠. 자, 밑에 2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3개월, 7월 1일부터 9월 30일, 7월 1일부터 9월 30일을 우리가 2기 애정 과세기간이라 하고, 그러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어떻게 부르느냐? 2기 확정 과세기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의 경우는, 즉 주식회사를 말하는 거죠. 법인의 경우는 과세기간을 애정과 확정으로 3개월씩 두 번 나누어서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기, 2기로만 나누어져요. 애정과 확정으로 3개월씩 구분해서 신고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애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가 애정신고기간이 되겠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이죠. 여기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 하면은 여러분이 법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애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가 애정신고기간에 해당이 된다. 자, 주의를 보십시오.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누어지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애정신고 기간으로 인하여 3개월마다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애정신고 기간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3개월마다 해야 한다. 자, 괄호 열고 개인 사업자는 애정신고 기간에 고지세액을 납부한다. 고지세액하고, 그러면 아까 법인의 경우는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요. 법인은 계산을 해가지고 신고서를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부속 서류를 다 추가하고.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은 고지세액을 납부한다. 이거는 세무서에서 고지서 얼마를 납부하라라고 고지서가 우편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납부만 하면 돼요. 신고 절차가 필요 없어요. 납부만 하면 된다. 세금을 어떻게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얼마 나오는 줄 알고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오느냐 하면은 전기에 납부한 실적을 가지고 예정신고 기간 3개월치를 추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근데 법인은 신고, 납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납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납세지. 자, 납세지라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가 납세지죠.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자, 밑에 납세지의 정의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이거예요.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사업장이 있는 곳으로 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등록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나 납부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한다. 그래서 납세지라는 것은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 사업장이. 그런데 사업장이 만약에 지역별로 여러 개가 있어요. 이천에도 사업장이 있고 저기 대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다라고 한다면 납세지별로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법상의 여러 제반 의무를 각각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원칙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사업장을 업종별로 한번 자세히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 자, 광업의 경우는 사업장을 어디로 볼 것이냐. 광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채굴하는 그런 광산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금, 은 같은 걸 캘 수도 있고 석탄을 캘 수도 있고 뭔가를 채굴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채굴하는 사업을 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그 채굴이 말이죠. 어디 저 산 꼭대기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또 바다에서도 또 채굴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업의 경우는 사업장을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봐요. 그 현장을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조업의 경우는 제조라는 것은 뭔가를 제품을 만드는 곳이죠.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제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조업의 사업장은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설업 하면은 이천에서 만약에 롯데건설이라는 회사가 있다 또는 현대건설이라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현대건설 이런 건설 업체들이 이천에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건설을 하고 해외에서도 건설을 하고 현장이 아주 여러 개가 있죠. 운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수업이라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그 어떤 범위 내에서만 운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하죠. 부동산 매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현장이 다양한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는 바로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 사업장을 어디로 보느냐? 법인이라면은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 사업자라면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업무를 어디서 보통 총괄할까요? 본사에서 총괄을 하겠죠. 개인 사업자의 경우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제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판기 사업자라고 그러죠. 자판기 사업, 자동 판매기 사업자. 이 자동 판매기가 아주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사업장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역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니까 사무소가 되겠죠. 사무소. 다단계 판매원이라는 판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원은 바로 다단계 판매원이 등록한 판매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있어요. 예. 만약에 자기 집을 주된 사업장으로 신고했다 그러면 거주지가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 임대업. 아까 부동산 매매업은 말이죠.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소가 또는 법인 같으면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으로 보는데, 부동산 임대라는 것은 부동산 상가 건물 같은 걸 사놓고 남한테 빌려주고 임대 소득을 올리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이죠. 이런 경우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장의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이런 용어들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치장이라든가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기 X표 써 있죠? 네. 하치장하고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그러면 어디가 사업장이냐?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이거예요.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자, 그래서 사업장은 왜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느냐면은 판매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봐요. 생산을 하는 것도 사업장으로 봐요. 아까 제조업의 경우에 제품이 완성되는 곳을 우리가 사업장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판매가 일어나는 것도 사업장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천에 공장이 있어요. 이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 직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 직매장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면 사업장과 사업장 간에 이동을 했죠. 예, 그것도 거래로 봐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데 하치장으로 옮겼어요. 서울에 직매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치장이 있어. 하치장은 판매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건을 이렇게 보관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재화를 단순히 보관 관리하는 시설만 갖춘 곳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으로 안 보겠다 하는 거예요. 임시사업장은 뭐냐? 무슨 경기대회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는 장소. 거기에 행사기간 동안에 물건을 팔아요. 상품을. 그것도 사업장으로 안 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자,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 표를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는 이 두 가지 제도를 또 여기서 정리를 해 놓은 표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부가가치세의 모든 제반 의무를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앞에서 그랬죠. 사업장별로. 그런데 이와 같이 두 가지 편리한 제도가 있어요. 두 가지 편리한 제도. 이 두 가지 중에서도 더 편리한 제도는 뭐냐면은 요게 더 편리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여러분, 사업자라고 하면 사람 중심으로 한 거죠. 사업자 단위 과세. 네. 자, 사업자 단위 과세가 더 간소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총괄해서 납부만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납부라는 게 뭐예요? 돈을 내는 것만. 돈 납부하는 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만 편리하게 납부하는 것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고, 사업자 단위 과세는 모든 부가가치세에 대한 행정 절차를 사업자 단위로 한다 이거예요.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
자, 개념을 볼까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세금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원에서 총괄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총괄 사업장은 법인의 경우는 본점 또는 지점을 정해서 총괄 사업장을 신고할 수가 있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주 사무소를 총괄 사업장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납부만 한 군데서, 납부만 총괄 사업장에서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의 본점에서 총괄하여 사업자 등록, 세금 계산서 발급,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자, 아까 왼쪽에 있는 총괄 납부 제도는 납부만 총괄해서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 단위 과세는 신고와 납부 모두 총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편리하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 본점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개인의 경우는 주사무소가 사업자 단위 과세 시 사업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을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시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표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자, 보면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요, 사업자의 등록이나 세금 계산서 발급과 수취, 발급은 우리가 발급하는 거, 수취는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 신고, 결정, 경정 및 징수, 이거 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업장별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는 여기 납부 및 환급까지 모두 사업자 단위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 해요. 이거는 사업장별로 하고,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와 환급만 주사업장에서 한 군데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차이가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주사업장 총괄이라든가 사업자 단위 과세를 하려면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는 요령은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신청하면 돼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포기를 할 때도 역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 신고를 하면 된다. 여기 파란 글씨로 써진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래 한번 읽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 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반 의무를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한 경우에만 주사업장 총괄 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고 싶다든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고 싶다든가 한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적용해 주겠다는 것. 두 번째,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나 환급을 하는 제도이다. 납부는 내는 거고 환급은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는 것은 납부나 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액만 합산하여 납부하므로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산의 신고, 결정 경정은 사업장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업자 단위 과세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서 납부뿐만 아니라 신고 납부도
총괄하여 한다. 예, 밑에 있는 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라는 건 또 무엇이냐? 사업자 등록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가